지금 한국 여자 컬링이 6엔드 한 번에 무너지며 4강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년 만에 올림픽 메달 도전이 단 한 엔드에서 흔들렸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랭킹 3위 한국이 왜 그 순간 무너졌을까요? 3엔드에서 완벽한 역전을 만들었던 팀이 왜 6엔드에서 4점을 한꺼번에 내줬을까요? 캐나다의 정교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압박 속 계산 하나가 어긋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흐름이 꺾이는 결정적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6엔드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경기 흐름, 전략 판단, 심리 압박, 그리고 이 패배가 남긴 다음 세대의 과제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경기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한국 컬링의 분기점이었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 무대에 선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스킵 김은지를 중심으로 김민지, 김수지, 설혜은, 설혜지로 구성된 경기도청 팀은 세계 랭킹 3위라는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팬컨티넨털 선수권 우승, 그랜드슬램 내셔널 정상, 아시안게임 전승 금메달까지 이미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팀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상징적 증명이 없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팀킴이 은메달을 따내며 국민적 신드롬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한국 컬링은 올림픽 메달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청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8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세대교체 완성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 로빈 5승 3패라는 기록은 완전한 안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준결승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이 팀의 일상은 이미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메달에 가장 가까워 보였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9차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관문이었습니다. 상대는 캐나다였습니다. 컬링 종주국이자 올림픽 무대 경험이 풍부한 강호였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예선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하면 4강, 패배하면 탈락이라는 사실상의 준결승이었습니다. 올림픽 여자 컬링은 10개 팀이 라운드 로빈을 치른 뒤 상위 4개 팀만이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캐나다 역시 5승 3패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험의 부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모든 준비는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냉정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합니다. 경기도청은 이미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지만 올림픽은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을 요구했습니다. 이 한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한국 컬링은 이번 대회를 노메달로 마치게 됩니다. 이미 믹스더블이 탈락한 상황에서 여자 대표팀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부름은 단순한 경기 출전이 아니라 한국 컬링 전체를 대표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선수들은 빙판 위에 섰습니다. 경기 초반 흐름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1엔드와 2엔드에서 연속 실점하며 끌려갔습니다. 캐나다의 샷은 흔들림이 없었고 한국은 미세한 각도 계산에서 약간씩 어긋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점수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순간 관중과 시청자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부름의 거부는 포기가 아니라 심리적 동요입니다.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은 때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 샷의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대는 경험 많은 강호이고 우리는 아직 올림픽 메달이 없는 세대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심리적 갈등이 경기 초반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컬링은 한 번의 실점으로 끝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흐름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3엔드에서 한국은 후공을 잡았습니다. 이 장면이 경기의 첫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은지 스킵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배치와 과감한 드로우를 통해 한 번에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은 팀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계산, 소극성 대신 과감함이었습니다. 이때 경기의 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팀이 승리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순간은 멘토의 조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미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역전을 경험한 팀입니다. 그 기억이 선수들을 지탱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대신 흐름을 바꾸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경기장은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선수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 경기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엔드 이후 경기는 팽팽하게 전개되었습니다. 4엔드에서 다시 리드를 내줬지만 5엔드까지 4대4 동점을 만들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지점이 첫 관문 통과였습니다.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중반 이후는 경험과 집중력 싸움입니다. 한 샷의 오차가 두세 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리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선수들의 스위핑은 더욱 적극적이었고 스킵의 콜은 분명했습니다. 팀워크가 살아났습니다. 이 시점까지 한국은 충분히 4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컬링은 계산 스포츠입니다. 중반 이후의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 양 팀의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김은지의 판단, 김민지와 김수지의 미세한 스톤 컨트롤, 설혜은과 설혜지의 강한 스위핑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역시 강호였습니다. 센터가드 활용과 블랭크 전략, 후공 관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 싸움은 개인 기량을 넘어 시스템과 경험의 충돌이었습니다. 한국은 도전자의 입장이었고 캐나다는 경험 많은 강자의 위치였습니다. 5엔드까지 균형을 유지했지만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양팀 모두 작은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집중력 시험이었습니다. 한순간 판단이 늦으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시험이 6엔드에서 펼쳐졌습니다. 6엔드는 이 경기의 심연이었습니다. 5엔드까지 4대4로 팽팽했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센터라인을 지키기 위해 가드를 세웠지만 캐나다는 정교한 테이크아웃과 드로우를 반복하며 하우스 안을 장악했습니다. 스톤 하나가 조금 짧았고 하나는 각이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누적되었습니다. 후공을 가진 캐나다는 끝까지 침착하게 공간을 넓혀갔습니다. 결과는 4점 실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단순히 4점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준결승 티켓이 멀어지는 거리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중반 전환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엔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곧바로 다음 엔드를 준비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엔드는 단순한 점수 손실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쫓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했고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중반까지 유지하던 균형은 깨졌고 경기는 급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6엔드 이후 압박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점수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곧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한 번의 과감한 시도가 성공하면 추격의 불씨가 살아나지만 실패하면 그대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한국은 7엔드와 8엔드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스톤을 하우스 깊숙이 배치하며 캐나다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침착하게 제거와 방어를 병행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운영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은 9엔드까지 7대9로 추격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수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긴장이 동시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국면이 바로 죽음과 재탄생의 구간이었습니다. 기존의 안정적 운영 방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선택이 필요했지만 올림픽 무대의 압박은 그 변화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엔드에서 캐나다는 마지막 1점을 추가했습니다. 스코어는 7대10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와 동시에 준결승 진출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최저점이었습니다. 8년 만에 메달 도전, 수많은 국제대회 우승의 상승세, 그리고 이번 대회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빙판 위에 서 있던 선수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올림픽은 과정이 아니라 순위를 남깁니다. 5승 4패라는 기록은 나쁘지 않았지만 상위 4개 팀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 한 엔드의 집중력, 위기관리 능력, 강호를 상대로 한 후반 운영. 이 요소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무대에서는 멈춤도 곧 탈락이 됩니다. 경기 후 선수들은 빙판을 떠났습니다. 환호도 야유도 없이 조용히 정리된 경기장이 남았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유겐드에서 무너졌는가? 계산의 문제였는가? 경험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압박 관리의 문제였는가? 이 시간은 변명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청 팀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또 다른 심리적 무게를 요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무대입니다. 이 어둠의 구간에서 팀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실패를 데이터로 남기는 것입니다. 패배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다음 도전은 없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준비에. 이번 패배는 기록상으로는 탈락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증명의 과정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3위로서 강호 캐나다와 끝까지 맞섰습니다.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중반까지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유겐드의 실점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부활은 즉각적인 승리가 아니라 전략의 진화에서 시작됩니다. 위기 엔드에서의 운영, 가드 배치 선택, 마지막 샷의 각도 계산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경기도청 세대는 이미 국제무대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 경험이 다음 올림픽 사이클에서는 결정력이 됩니다. 공적 무대에서 다시 증명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이번 실패는 그때를 위한 자산이 됩니다. 부활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컬링은 노메달로 마무리했습니다. 믹스더블 역시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공백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유겐드라는 장면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통한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였습니다. 한국 컬링은 이미 세대 교체를 이뤘고 세계 정상권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결정력과 위기 관리입니다. 코르티나의 빙판 위에서 멈췄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유겐드는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다음 역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었습니까? 답은 다음 무대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이번 패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한국 컬링의 다음 장이 열립니다.